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그래도 시장이 주간 단위로 보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시장이 연출이 됐었고, 네, 긍정적인 시황 안에서 잘 마감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금요일 미 증시를 보면, 네, 특별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사항은 없었으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핫하게 또 상승 마감을 잘 해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시장을 보면 뭐 최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경기에 대한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과 각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글로벌 주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가운데, 네, 시장이 견조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 국내 증시도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가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최근 코스피가 약간 부진했던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런 기대감이 또 단기 차익 매물 출회로, 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밖에 현대차 그룹주들의 동반 하락이 지수적으로는 약간 불리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래도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회사만 가지고 보더라도 전체 코스피 기준 40%를 육박하는 종목군들이 1.5, 뭐 2.7%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텼다라는 거는 그 외 종목군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시장은 순환매가 연속이 되고 있고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시장의 환경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주 금요일 다우도, 네,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에 근접, S&P 500은 4,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잠시 해외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 일단 S&P 500 4,000포인트를 넘고 나서 5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은 S&P 500이든 국내든 이런 슈팅 구간에서 이 슈팅은 굉장히 짧습니다. 슈팅을 굉장히 짧게 준 이후에 또 재차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눌림의 기준을 일단 S&P는 4,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만약에 급격한 상승 이후에 눌린다 그러면 4,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외 증시를 판가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나스닥도 신고가 영역에서 최근 애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증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일부 악재가 반영이 되고 악재에 대한 이 물량이 소화가 됐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국내 월요일날 시장도 사실상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단지 하나 우려와 팁을 드리자면, 해외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 국내 증시의 기관이라든지 외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날 시장이 갭을 들고 장 초반에 뭐 9시 30분, 10시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으로 보면서 전체 지수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황으로 넘어가서 국내 증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진다라는 공식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적용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그룹주가 이 자동차 부품 부족으로 인한 이 생산 차질이 지속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다시 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펀더멘털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금요일 국내 코스닥 기준에서는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건설주 목요일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오세훈 효과로 인한 건설주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한 종목을 들어가서 일부 손절을 좀 했고요.
사실은 전날 서희건설을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제가 매수를 취소해서 일부 회원님들도 들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좀 아쉬운 거죠. 네, 제가 매수를 취소를 해서 굉장히 저가의 서희건설도 금요일날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거의 이 구간에서 저희가 1790원이죠. 전일 1700 1690원에 저희가 매수 단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많은 종목이 됐네요. 월요일 금요일 날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나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시가 갭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몇 개를 보면 금요일 날 서희건설 그다음에 시공테크라는 종목군들이 시가 갭이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서희건설이 매수 신호 발생. 시가 갭 돌파 기준에서는 최고의 종목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시공테크라는 종목은 소형주 안에서도 얘도 돌파 갭이 좀 나왔죠. 금요일날 개인적으로는 금요일날 시공테크를 조금 매수를 해서 상한가의 물량을 좀 가지고 넘어가는데요. 일단 돌파가 나온 이후에 조정에 사서 한 3% 정도 차익을 하고 상한가에서 안 풀릴 줄 알았는데 상한가 풀려서 좀 기다리다가 다시 박스권 돌파할 때 물량을 다시 좀 모아서 네,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일단 상한가에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듯 중소형 건설주 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고 벽산 추가 상승 시가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일성건설도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죠. 일단 중소형 건설사가 연 이틀 50% 가까운 시세를 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조정은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 즉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게 일성건설이었죠. 일성 그다음에 벽산 두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이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서 대장주 위주로 중소건설주는 노려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뭐 정치 테마주를 좀 위로 올려놓고 보면 정치 테마주 최근 수산중공업이라든지 이재명 테마 관련 종목군들이 금요일날 굉장히 목요일날 에이텍, TM, 뭐 프리엠스 등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강했죠. 저희가 좀 이거는 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캠프는 운이 좋아서 종목을 매수를 했던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시가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소프트캠프는 전일 매수를 좀 진행했던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한 4차례 하고 물량을 들고 있다가 좀 팔았고요. 최고가에서는 못 팔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상한가를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율 뉴스가 오전에 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관련해서는 대권 주자 적합도 1위였고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다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위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관심권에 두면서 차라리 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는 구간을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매집이라고 하기는 저는 좀 그렇고 일단은 신생 네, 테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캠프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보려고 합니다. 자, 정치 테마주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죠. 금요일 날도 보면 또 원익큐브가 굉장히 또 시가부터 갭을 들고 올라가면서 네, 정치 테마 종목군들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너무나 높은 구간이라 사실 지금부터 이런 종목군들 건들기보다는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좀 아래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나중에 정책으로 포함이 될 만한 아가방이라든지
제로 투 세븐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눌려준다면, 뭐 21선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책 테마로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섹터를 보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서 조금 특징주로는 웹젠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최근 거의 6개월 가까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더 연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월요일날 크게 갭을 들고 만약에 밀린다면 한 차례 봐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등주 측면에서 자, 그리고 AACR을 앞두고 금요일날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죠. 뭐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 이슈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AACR 관련해서 ABL 바이오 6%대, 그리고 앞타바이오 장중한 때 거의 5% 정도 상승을 했었고 종가는 3.37%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 다른 종목군들 여러 개, 예를 들면은 ABL 바이오라든지 지노mem 컴퍼니라든지 주가 차트의 모양이 위치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백혈병 관련된 앞타바이오, 백혈병 관련된 일상을 진행 중인 종목이 앞타바이오인데, 사실 주가의 탄력으로 보면 여타 제약바이오들 중에서도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AACR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타바이오가 탑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돼요. 65,000원만 돌파가 되면 단기적으로 72,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타바이오는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 시장에서 좀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먼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 솔루션이 합의를 전격했는데,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런 벽이 좀 많아서 쉽게 돌파를 할지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의 약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일단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LNF라는 종목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LNF가 SK이노베이션과 1조 7천억의 계약을 최근에 맺었었고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매일 거의 100억대 단위로 수급이 들어오고, 최근 이런 구간 악성 매물대 구간에서 수급을 돌려 세워준 점,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최근에 1조 7천억 가량의 계약을 했다라는 점이 LNF를 월요일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IPO 섹터, 네, 크래프톤 관련해서 뭐 넵튠이라든지 목요일날 그냥 시가 뜨면은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성창투라든지 올랐다가 전부 다 시가 갭 맞고 다 떨어졌습니다. 다 선반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24가 또 올라갔죠. 나도 IPO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주가의 위치가 다 신고가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슈팅을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하는 구간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 금융지주 우를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요.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중을 좀 줄여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에 어떨까라고 보여주고, 최근 하나투자증권 우가 있죠. 하나투자증권 우가 이런 구간에서 돌파갭이 나오고 나서부터 달렸죠. 얘도 두나무에 투자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올랐고요. 한국금융지주 우는 일단은 카뱅 이슈와 여기에 추가적인 이토로라고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코인베이스 그 코인 거래소가 있는데, 이쪽도 스펙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11조 규모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이 IPO 관련된 수단매에서 영향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 종목도 평소에 거래 대금이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가 나왔을 때 뭐 다른
우선주처럼 급등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코오롱 우가 얘네도 마찬가지죠. 두나무 지분이 있다라고 해서 우선주들이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이라 그 우선주에 편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으면 이런 종목은 쉽게 대응이 어려울 거예요. 비중이 적게 들어가서 뭐 한 3에서 3% 정도 손절을 계획을 하고 간데,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크게도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네, 저는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뭐 창투사들 여전히 좋은 모습이라 아직도 관심권에 둬야 되는데, 일단 코인베이스가 4월 14일 상정을 예정에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우리기술 투자랑 이쪽은 매매는 저는 안 할 거고요. 매매는 안 할 건데, 나중에 급격하게 밀린다면 하나투자 증권 우를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 이 정지 그리고 급등, 정지, 폭락이 많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한가 한 두 방 맞으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현대차 전기차 충전소 EPC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개소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S트래픽이라는 종목이 거래 대금을 엄청 터트려 놓고 아직도 네,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간에서 버티다가 돌파를 해버리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과거 기준에서랑 지금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시세를 안 뽑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를 안 뽑았고, 주봉,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돌파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선, 네, 이 하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주봉상 9,070원이 돌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윗골이 9,000원대가 확실히 돌파가 되는, 혹은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이 종목도 바닥권 주봉 기준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는 급락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밖에 뭐 현대 퓨처넷이라든지 사실상 얘도 차트가 안 무너집니다. 충전소 종목군들이 차트가 굉장히 띄워놓고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라,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LG 헬로비전, 얘는 근데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단 S트래픽과 현대 퓨처넷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4월 22일 바이든이 기후 회의를 개최하죠. 그 관련해서 이미 좀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하나의 기준봉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금 좀 밀린다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 그리고 한솔, 홈데코 관점에서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키네마스터와 솔본이라는 종목을 잠시 한번 보면요,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둘 다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3월 17일, 19일 날 원래는 매각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참여자들이 좀 연장을 해주기를 희망해서 이런 부분이 좀 연장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키네마스터가 글로벌 2위에 플랫폼 영상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종목에서 굉장히 고가권에서 아직 풀리지가 않았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1조 원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근데 네이버의 참여가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렸을 때 매수하고 돌파할 때 매도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대형주 기준에서 좀 종목군들을 일단 좀 뽑지는 않았는데,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이 최근에 모습이 나쁘지가 않아요. 카카오게임즈가
이 기관 매도만 없으면 누적된 외국계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는 종목을 본다면 이 구간 돌파하고 밀렸을 때, 즉 내일장이죠. 내일장 밀렸을 때 52,000원 초반 혹은 53,000원 구간, 이 갭을 만들어준 구간에서 이 하단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매매를 하는 편인데 모든 종목을 다 매매를 하고 대응하기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건설주 위주로 사실 세 종목을 가서 한 종목은 좀 물려 있는 거고 정치 테마주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 쉽게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운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종목군들이 보다 보면은 뭐 시장에서 급등 이슈가 나오고 또 밀려버리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아서 돌파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많고 또 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세력의 수급에 의해서 눌림으로 들어가서 뭐 매도해야 되는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고, 네. 반대로 손절로 떨어지는 종목군도 많죠. 금요일 날 보면 시장에서 우리종금이라는 종목으로 개인적으로는 결국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했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막 무너져 내려오는 급락도 많기 때문에 시장 대응은 특히 단타는 계획된 매매가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종금이라는 종목을 한번 리뷰만 잠시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많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매수 신호 발생. 뭐 이렇게 됐네요. 뭐 크게는 많이 못 먹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제대로 매매가 안 됐고 여기서는 제대로 매매가 됐고 이때는 뭐 상당히 많은 매매가 됐고 7,000원, 70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10% 정도 770원 매매가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항상 이런 박스 돌파 이후에 첫눌림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죠. 5천억. 그럼 이 종목이 만약에 밀린다면 누군가는 이 종목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물량을 소화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강한 기준봉이 나온 그 다음 음봉을 많이 공략해 보는 전략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다음 한 주 수익 많이 내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